음향 시스템 설계 2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피커의 제품 가격과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피커는 2A 플레인즈부터 4A 쿼드 앰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A 이전에 1A 플레인즈도 사용을 하고 있죠. 1A 플레인즈 여기 위에 있습니다. 1A 플레인즈. 원웨이 플레인지가 있는데 1A 플레인지부터 4A 쿼드 앰핑까지 사용을 하고요. 1A 플레인지부터 2A 플레인지, SR에서는 보통 2A 플레인지가 제일 밑에 시스템인데 2A 플레인지 가면 가격이 싸고 4A 쿼드 앰핑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2A 플레인지 스피커입니다. 트위터와 우퍼가 있고요.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시브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앰핑 하는 2A, 그리고 바이앰핑을 하는 3A가 있습니다. 3A인데 바이앰핑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3A 트라이앰핑, 4A 트라이앰핑, 4A 쿼드 앰핑 이렇게 계속 밑으로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비싸지는 이유는 일단은 2A 플랜지는 앰프 한 채널에 스피커 유닛 2개인데 2A 바이앰핑만 돼도 어떻게 돼? 2A 바이앰핑만 돼도 앰프가 2채널이 들어가고요. 유닛 캐비넷이 2개가 돼버립니다.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4A 쿼드 앰핑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우리가 영상 장비들을 볼 때 영상 장비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해상도와 화질과 질감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비싸면 좋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음향 장비들은 비싸면 좋은가? 라고 얘기를 하면 퀘스천입니다. 물음표. 왜 물음표가 되냐면 비싸면 좋은 장비가 아니라 비싸면 음질 조절폭이 넓은 장비예요. 싸면 나쁜 장비가 아니라 음질 조절폭이 좁은 장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싼 장비의 음질 조절폭이 큰 장비를 가지고 훈련되어져 있어서 좋은 음질을 아시는 분은 이 그 가격이 싼 음질 조절폭이 좁은 장비 가지고도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음질 조절폭이 넓은 장비 같은 음질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비싼 장비로 교육받으면 자기의 열악한 장비 가지고는 차별이 안 좋아서 음질을 제대로 냈지 못하는 그런 나쁜 교육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 장비는 교육을 받을 때는 좋은 장비로 교육을 받아서 또는 그런 좋은 소리를 체험을 해서 좋은 소리가 뭔지 알아야 실제로 조금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도 좋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2A 플레인지나 그냥 플레인지 스피커만 쓰는 사람은 절대로 바이앰핑 스피커부터는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2A 바이앰핑도 못하는 사람이 4A 쿼드 앰핑을 조절한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4A 쿼드 앰핑 같은 경우는 정말 소리를 조절해 놓으면 정말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면 무엇을 쓰는 게 좋아요? 2A 플레인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2A 플레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느냐, 보통은 2A 플레인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앰핑 쓰는 3A 바이앰프 쓰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3A 트라이앰프 또는 4A 트라이앰프, 4A 쿼드 앰프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라인 어레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포인트 소스에 많이 사용되고요. 밑에는 라인 어레이 많이 쓰이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걸 튜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라인 어레이를 튜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포인트 소스는 얼마든지 튜닝해 내실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비싼 장비는 음질이 좋은 장비가 아니라 음질 조절폭이 넓은 장비다. 조절폭이 넓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엉망인 소리도 만들 수 있다. 라인 어레이가 설치된 현장에 포인트 소스보다 못한 소리를 내는 현장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라인 어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소리는 큰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되어진 현장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거나 2A 플랜지는 가격이 싸고 음질 조절폭이 좁은 거고요. 그 복잡한 시스템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면서 음질 조절폭이 넓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비쌀수록 좋은 화질인 것처럼 비쌀수록 좋은 음질일 수만은 있지 않아요. 음질 조절폭이 넓기 때문에 비쌀수록 더 나쁜 소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바이앰프를 사용하면 유닛 간의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림의 주제인데, 일단 여기에 플랜지 2A 스피커가 있어요. 플랜지 2A 스피커가 있고요. 트위터와 우퍼가 달려 있는데 크로스오버,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점이 트윗은 뒤에 가 있고요. 우퍼는 앞에 나와 있어요. SR 스피커는 대부분 이렇고요. 그 하이파이 스피커는 트위터가 요 앞에 달려 있죠. 그냥 바로. 그래서 시간차가 또 납니다. 어쨌거나 그 패시브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이 시간차를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청취 지점에서. 그래서 우퍼는 빨리 오고 트위터는 늦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무엇을 가지고 그 주파수를 나눠요?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나눕니다.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차를 가지고 크로스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음질이 안 좋아집니다. 음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예요. IIR 계통의 필터를 사용하는 크로스오버는 다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 응답이 변하니까. 바이앰핑을 하는 경우는 어떻죠? 바이앰핑을 한다. 바이앰핑을 이렇게 해요. 바이앰핑을 하면 우퍼 앰프가 따로, 트위터 앰프가 따로 있어요. 우퍼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 따로, 트위터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가 따로 있죠. 크로스오버는 어디서 해요? 스피커 매니지먼트에서 합니다. 스피커 매니지먼트에서 해서 크로스오버 하고요. 요 거리만큼 시간차에 대해서 보정을 해버려요. 시간 보정을 하고요. 또 크로스오버 할 때 뭘 하래요?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해서 음질이 떨어지는데 이 주파수 응답이 나빠지는 걸 스피커 매니지먼트에서 어떻게 한다? 조절해서 음질을 맞춰줘요. 그래서 로우 주파수의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맞추고요. 하이 주파수의 트위터의 응답은 또 이렇게 맞춰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실질적으로 플랫하게, 이렇게 플랫해 보이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 플랜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주파수 응답을 가질 수밖에 없죠. 크로스오버에서는 소리가 뭉개지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앰핑을 쓰는 거고, 바이앰핑을 쓰면 스피커가 유닛 간의 타임 얼라이먼트, 이퀄라이징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주제는 그거예요. 파라메트릭 EQ 또는 뭐 딜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엇을 했을 때? 바이앰핑, 트라이앰핑, 쿼드 앰핑을 했을 때. 무엇에 비해서? 플랜지를 썼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시간차만 조정하고 크로스오버를 하고 이퀄라이저, 크로스오버,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EQ겠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딜레이, 글자가 잘못 써졌네. 딜레이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스피커 매니지먼트. 그래서 스피커 매니지먼트인데 요즘에 DSP 계열로 하기 때문에 스피커 매니지먼트,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스피커별 전용으로 사용을 하여 메이커에서
바이앰핑을 하는 스피커를 출시하는 회사들은 보통 전용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를 줍니다. 판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스피커랑. 근데 이런 걸 튜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튜닝해서 쓰면 좋고요. 없다면 뭐예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쓰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앰핑을 한다는 건 이미 조정 포인트가 되게 많아지죠. 크로스오버 맞춰야 되고요. 파라메트릭 EQ도 맞춰야 되고 딜레이도 맞춰야 되고요. 또 나중에 그래픽 EQ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픽 EQ 또 맞춰야 되고요. 뭐 이런데 플레인지 쓰면 뭐만 맞추면 돼요? 그래픽 EQ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튜닝할 사람이 없다면 간단한 시스템을 쓰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싼 장비는 무슨 장비다? 비싼 장비는 좋은 소리를 내는 장비가 아니라 음질 조절폭이 넓은 장비다 라는 거예요. 싼 장비는 음질이 나쁜, 음질이 열악한 이게 아니라 음질 조절폭이 좁은 장비. 비싼 장비는 음질 조절폭이 넓은 장비. 그래서 조절폭이 넓다는 건 훈련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엉망인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등에서 요즘에 음향 시스템으로 4억, 5억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시스템을 꾸밉니다. 근데 4억, 5억을 들여서 작업을 해놨는데 그걸 운영할 사람, 연봉 한 3천, 4천 되는 사람을 쓰지 않아서 4억 또는 5억짜리 장비가 3천만 원짜리 또는 1,000만 원짜리 시스템보다 못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싼 장비를 쓴다는 건 그 운용 인력을 좀 더 전문가들을 사용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비싼 돈 들인 만큼 가치 있는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시스템에 어느 교회에서 5억을 투자했다면 그 운영 인력에 1년에 5천만 원은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5천만 원 쓸 돈이 없다면 5억짜리 시스템은 절대로 꾸미지 마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에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